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아파트 과열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땅으로 눈을 돌릴 때라고 말합니다. 대규모 국가 개발 사업이나 신도시 같은 모든 개발 사업에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국 땅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또 분양은 바늘구멍 같은 이 가능성을 통과해야 하지만 기회의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기회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높여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늦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갑자기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부동산 시장으로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수요일 날 오전 방송을 하는데 오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실제 그 규제 발표로 인해서 매우 크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투자를 조장하거나 혹은 지금 투자에 목마르신 분들이 그쪽에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는 투자에 매우 신중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그 올바른 정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패러다임이 AI였다는 것을, 그래서 정확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미래 결정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자료, 오늘 채널 끝까지 고정하셔서,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든 혹은 내 자산을 지키든 그런 부분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 주변 사례들, 너무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이렇다던데, 내 친구가 이렇다던데 라고 해서 투자하시고, 그리고 조금 힘든 상황들 겪으시는 거 저희가 방송하면서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일 없게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투자 정보들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대로 된 투자 정보 저희가 가득 챙겨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설 연휴 이후에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사업의 실적, 이것도 중요했지만 이들의 운명을 갈랐던 게 AI 사업 부문에 대한 실적이었습니다. AI 부문에서 어떤 사업 성과를 내놨는지에 따라서 미국 빅테크들이 울고 웃었는데요. 그런데 이 AI 사업이 부동산 투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전망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크게 요동쳤던 거는, 자, 서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삼성동 주변으로 청담동, 대치동, 잠실 이 네 곳을 풀어서 실질적으로 일주일 만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바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그동안 부동산 계속 오른다고 관성적으로 믿고 있던 분들과, 그리고 오르는 얘기를 부동산 오르니까 투자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허와씨를 제대로 얘기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올라가야 하는데, 결국에 우리나라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AI, 패러다임 전환이 있는 이 시점에 결국에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AI 없으면 우리나라 파국 맞이할 겁니다. AI 없으면은 부동산 그대로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급락을 넘어서 여기 파국 소리 붙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파국을 맞이하면은 부동산도 파국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AI다. AI. 그래서 명운을 거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흐름도 보시면,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사인, 세계 최대 AI 관련 회사인 엔비디아, AI 칩 만드는 지금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업이죠. 그 기업이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사와 손을 잡고 무엇을 하느냐?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AI 부분도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 위에서, 그 위에서 AI 사업도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 제가 주목하셔라 맨날 말씀드렸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AI 센터 들어가는 곳이 부동산 영향도 크게 미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풀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서울시가 발표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한 그 발표 사례에 뭐라고 써 있었느냐?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실제 청담동 같은 경우는 분담금 문제 때문에 난리 나는 곳이고요. 이 지역 자체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옆으로는 그 유명한 둔촌주공, 그리고 그 옆으로는 반포동이 있습니다. 결국에 가격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투자자가 있어요. 어느 투자자가 다 투자했으면은 가격이 더 오르려면은 새로운 투자자, 내 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투자자를 늘려야 하는데 그 투자자를 늘린 방법이 뭐냐? 여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갭 투자가 된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만큼 있던 투자자를 새롭게 더 늘렸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자,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잠실이 35 오르면은 여기는 더 오르겠네, 이렇게 나오는 곳이 반포라고 이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포에 있는 반포 미도, 반포자이, 레미안 원밸리, 레미안 퍼스테지, 와, 그동안 서울 집값 오르면은 신고가 떴다고 맨날 뉴스 기사 나오던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면서 신고가 금액을 썼는데 제가 이 기사를 월요일 날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했는데 11월, 12월, 1월 언제입니까? 아니, 허가구역 이거 해제되는 거랑 상관없이 신고가 뜬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기사를 올리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상담하는 곳에 젊은 친구들이 잠깐 일 때문에 오신 분이 있어요. 뭐 하는 곳이고
제가 어떤 걸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부동산 일을 한다니까 잠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젊은 친구가 저는 부동산 이번에 집 새로 옮기고 싶은데요. 옮겨가야 하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하니까 아니 그냥 그 신문 보면은 지금 결국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기사들이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올렸던 이 기사들 이런 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2030 세대가 최근에 많이 투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2030 세대 그 젊은이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그냥 하면 오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젊은 분들이 잘못된 투자하지 않게 이런 말 그대로 웃는 얼굴이지만 뒤에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 그렇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반포동이 왜 나오냐? 그리고 반포동이 왜 오를까?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반포동의 위치를 볼까요? 이 반포동의 위치가 자, 방금 여기 삼성동 일대 규제 해제 구역 바로 옆에 쪽입니다. 이 근처, 이 청담 이 근처, 이쪽 근처예요. 바로 옆이에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쪽에 그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 방금 얘기했던 신고가 아파트 올라가는 거 기사를 보면은 왜 이곳을 규제를 안 했지? 그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리고 이 옆에 쪽에는 또 뭐가 있어요? 둔촌주공 얘기 있고 둔촌주공 뭐 안 좋은 기사 뜰 때마다 이쪽에서 항상 신고가가 많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느냐? 자, 위치가 딱 반포동이 이 규제 풀리는 이 옆에 쪽이니까 어디까지 오르냐면은 자, 보시면은 이 옆에 그동안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키 맞춤. 반포동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고 뉴스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많이 올라온 거 있던 만큼 여기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안 올랐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키 맞춤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오르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반포동 그 정도까지 되는 거고 반포동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기사 나는 거예요. 낚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동안 이쪽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잠실 쪽이 더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쪽 규제가 안 되니까 이쪽에 오셨던 분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흡수되면 흡수됐지. 왜냐하면은 그동안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새로운 수요가. 이쪽에 그동안에 갭 투자가 안 되던 그 수요들이 이쪽으로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흡수되면 흡수됐지. 여기 오른다고 여기가 더 올라야 한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기사에 낚이지 마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규제가 풀렸을 때 연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내 뒤에 들어오고 한번 이 수요가 끝나고 나면은 또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 2017년, 2018년처럼 내 뒤에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연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승, 성장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 꺾이고 있었어요.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다시 오르게 어떻게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지역들 빼고는 오른다는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울에 꺾이는 모습이 딱 이 정도 일본 버블 터지던 시점에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 한두 번 금리를 낮췄던 이 시점의 모습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부동산 모습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규제를 해제한 거 결국에 거품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한참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김진태 지사 강원랜드 사태 그때부터
1,300원대 이상 이렇게 거의 유지하다가 자, 이때 1,400원 이상 올랐을 때 환율이 1,400원 이상 올랐을 때 부동산 툭 떨어졌었습니다. 자, 지금 12월 3일 사태 이후로 계속 1,400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들 그동안에 제가 역사를 봤을 때 환율이 1,400원 이상일 때는 부동산이 항상 꺾여왔던 모습을 보여왔어요. 근데 1,400원 이상인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 물가가 자, 경제가 좋아지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잘 팔리니까 물건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물가도 따라 내립니다. 잘 안 팔리니까. 그런데 자, 환율이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제는 당연히 안 좋은데 물가는 반대로 트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고 살기는 팍팍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았던 때가 없었는데 그 현상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은 기업은 생산비 때문에 제품 가격만 올리고 물가 상승하면은 사람들은 살림살이는 안 좋은데 물가만 상승하면은 소비 감소하면서 투자 위축되고 경제 안 좋아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커피점도 망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잘 나가던 커피점들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커피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환율이 무너진 나라들, 터키, 아르헨티나 다 그런 나라들에서 환율을 관리 못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지금 환율 안 좋으니까 지금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금 산다고 지금 난리 났죠. 실버바 산다고 난리 났죠. 사상 초유로 금하고 실버가 떨어져가지고 은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어요. 왜? 스태그플레이션 터지면은 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장이? 빚이 끼어있는 자산 시장이. 그래서 빚이 껴있지 않고 안전자산이라는 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이번에 낚여서 들어가신 분들 2030 세대들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일본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일본 버블 시대 때 마지막에 집을 산 여기 짱구 아파처럼 32년 동안 대출 갚아야 한다는 이런 기사 나오죠. 이런 모습이 나오죠. 벌써 32년이나 됐는데 자, 집 산다는 분들 제가 상담했는데 안 되면 팔면 되죠. 안 올라가고 어려우면 팔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이 집 산 사람들이 그때 버블 때 집 산 사람들이 왜 집을 못 파느냐? 자, 집주인이 금리 문제든 이자 문제든 자금 압박이든 그런 시점이 와가지고 팔려고 하는 시점이면은 내가 은행에 갔는데 돈이 안 나와요.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내 뒤에서 사주려고 하는 사람, 수요자도 내 뒤에 올 사람도 은행에 가면 똑같이 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같은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 뒤에서 사고 싶은 수요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설사들이 왜 자꾸 망하고 있을까요? 건설사들이 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까요? 은행에 갔더니 지금 환율이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은행도 돈을 못 구하겠고 정부에서는 더 정책 자금 안 나오고 그리고 건설사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인데 일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집을 살려고 들어올 사람이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잘 될까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년 이상을 팔지도 못하고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높을 때 샀던 가장 빚을 끼고 샀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팔고 싶어도 팔지는 못하고 30년 동안 은행에 빚을 갚아가면서 대출을 갚아가면서 그 집 떨어지고 있는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흔히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안 되면 팔면 되지 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이 해지 기능을 한다고요? 맞죠? 솔직히 원래 금하고 은하고 마찬가지로 가치가 변함없는 토지, 건물이 아닙니다. 가치가 변함없는 토지는 분명 해지 기능을 하죠. 그렇지만 건물이 서 있고 그 안에 빚이 많이 끼어 있다면, 짱구네 아파트처럼 빚이 많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지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폭탄이 되고서 짐이 되는 겁니다. 30년의 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 1,400원 이상으로 지금 이렇게 유례적으로 오랫동안 길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전조 증상 나오고 있어요. 각종 식품 회사들이 물가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빚이 끼어 있는 부동산 조심하셔라. 금이나 은보다도 오히려 토지, 빚이 없는 토지 시장이 저는 오히려 부동산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부동산은 계속 생산성도 있지만 금은 생산성 없어요.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렇지만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그런데 빚이 없는 토지 시장은 안정성이 있으면서 해지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이거 25년 2월 15일자 뉴스고요. 25년 2월 10일자 뉴스입니다. 이대로면 한국 진짜 망한대요. 왜? 일하시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새롭게 일할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들어오지 않고,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는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GDP가 유지가 되려면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성은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생산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인구가 줄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 대신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AI 관리 잘하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하는 거 10명이 하는 만큼, 30명 하는 만큼 AI가 일을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결책이 뭐냐? 진짜 AI 없으면은 망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 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쪽 지역에 일자리가 들고 돈이 되겠구나 생각만 했었지, 이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 자, 현대자동차가 한참 잘 나갈 때 1인 1가구에 자동차 한 대 필수가 되는 시점에 자동차 딜러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직종 갖고 있는 사람들 돈 잘 벌었고, 울산 자동차 공장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최고로 지붕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자, 그렇지만 끝이 가면은, 다 들어가면은 바뀌겠죠. 자, 그리고 나서 IT 시대가 오면서 집집마다 인터넷을 깔고, 그리고 그때 컴퓨터 설치 기사라든가 컴퓨터 직종 점점 늘면서 그쪽에서 돈 잘 벌고, 반도체 갖고 있는 사람 돈 잘 벌고, 휴대폰 나올 때 휴대폰 하나, 이게 또 스마트폰 하나로 통합되면서 스마트폰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있을 때 어떤 일 벌어졌죠? 패러다임이 바뀔 때 스마트폰 집 하는 사람들 몇 억씩, 한 달에 몇 억씩 쓸어 담았대요. 자, 돈 잘 버는 곳은 결국에는 뭡니까? 미래의 패러다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패러다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을 잡기 위해서 미국 같은 기업들도 700조나 투자하고 이렇게 부동산 회사하고 손잡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 새로운 패러다임은 AI 필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할 수 없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자체로 1인 1 AI 필요할 만큼 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AI와 관련 있는 부동산, 아까 보시면 뭐였어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지역에 부동산 먼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한참 IT 클 때, 휴대폰 회사들 돈 잘 벌 때 삼성 반도체, IT 그런 것 스마트폰에 쌀은 반도체니까 그 밑바탕이 되는 지역에 부동산 갖고 있던 화성 동탄이라든가 평택 갖고 계신 분들 돈 많이 버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경제 위기 왔을 때 패러다임 이거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망하고요. 이거 필수입니다. 1일 1 자동차, 1일 1 스마트폰처럼
1일 1 AI, 1인 1 AI 하는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가는 지역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많이 들어가는 지역 찾아가지고 먼저 부동산,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지역 찾아가지고 먼저 투자, 이 지역으로 먼저 투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었는데 AI가 혼자서 10명이고 30명짜리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은 AI 쓰는 직원만 빼고 나머지는 잘 가. 너 필요 없어. AI가 다 한다니까. 이런 상황 돼요. AI 오면은 사람들 일자리 위기감 느낀다고 하죠. 자, 그러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AI 때문에 영토 전쟁. 어떻게 됩니까? 전자파 공포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아까 얘기했죠. 생산력은 인력 곱하기 그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인데 AI는 사람 대신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가 쫓겨나게 생겼대요. 그동안 서울 수도권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지금까지 집값 올라올 수 있었던 게 IT 산업에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그 산업들이 그쪽에 몰려 있어서 그러는데 자, 그거 지금 전기 물 문제로 서울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 AI가 본격 도입되면은 기존의 일자리 서울 수도권에 많이 있던 일자리들이 잘려나가겠죠. 그러면은 서울 수도권은 당분간 힘든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지역, 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투자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AI가 사람의 면접을 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AI 직업 때문에 관련 일이 일어나고 직업이 늘어나고 AI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지역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런 지역에 가서 먼저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성장할 곳이 돈이 된다. 돈 잘 벌리는 곳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위기에서 탈출하고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서울 수도권은 이제 다리 찼으니까 기울 시기가 됐을 수도 있고 동시에 새로 뜰 수 있는 곳이 전라남도 쪽이다 얘기했고요. 자, 부동산 규제 해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잠깐이에요. 투자 수요를 어떻게든 늘렸지만 이 수요 끝나면은 더 이상 지속적인 상승 효과가 없으니까 제발 영끌하시는 분들이 일본의 마지막 버블 세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국가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AI 산업이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유치되는 곳을 주목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 잠실 삼성대치, 청담. 이곳들 지금 뭐 집도 안 보고 계약한다 이러면서 호가가 막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까지도 좀 술렁술렁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규제가 풀린 이곳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지 이 부분은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곳들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런 곳들이 바로 지금 현재 산업의 명운 자체가 달려있는 AI 산업,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곳들, 이런 곳들에 관심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 곳들 좀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두 차례 함께 자리하는 자리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자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금 투자라든가 실버바 투자라든가 혹은 이번에 규제 풀린 곳에 투자하는 것들 보면은 잘못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투자할지 몰라서 그 가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아진 그 가치대로 사시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망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니까 올바른 부동산 투자 시점 알려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이 토지 보상이 나오던가 아니면 아까 그 데이터 센터 토목공사 하던 그런 모습에, 아니면 건축 유입될 때도 초창기에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어디가 좋고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것도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 거 할 때 궁금하시면 투자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이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올바른 투자처가 궁금하시다면 직접 와보시면 어떨까요? 자, 다음 주에는, 원래는 이번 주에 하고 싶었지만 워낙에 서울에서 커다란 뉴스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가 바뀌었지만, 이런 투자 시기도 재건축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경향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고 재건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왜 서울의 재건축이 위험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얘기도 할 테니까요. 상담도 오시고 다음 주에 올바른 정보 보실 수 있게 이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에서 이렇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듣고서 정말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 보신 분들 저희가 방송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내가 내 소중한 자산을 넣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뭘 알아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토요일 무료 상담 세미나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일이 편하신 분들 목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주말이 편하다 하신다면 토요일에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 세미나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과 직접 연결해서 부동산 고민 해결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해남 네. 상공리 매물을 네. 오래전에 사놓았는데, 네.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오. 살려고 하거든요. 네. 자, 지금 토지를 보유 중이신데 정확하게 전남, 해남군, 상공리요? 네, 상공리. 네. 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토지 아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 이거 좀 매도를 할 수 있을지, 내가 지금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매도 전망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정확한 지번이 어떻게 될까요? 집은 지금 밖에 나가 상공리, 예. 산이면 상공리입니다. 번지수는 지금 밖에 나와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좀 안 수였고. 자, 산이면에 상공리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고기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임야시구나. 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돈이 아까워도 저는 이거 보유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네, 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네. 아니, 그러는데 지금 그 재건축이나 뭐 그런 거 모아타운이라든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지금 발표 나온 거 보면 9년이거든요. 굉장히 장기 보유인데, 이거는 지금 상공리 쪽의 땅은 몇 년 보유하셨을까요? 10년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0년 조금 되셨구나. 그럼 네. 재건축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여 위에 이렇게 토목공사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예, 토목공사 하고 있고, 지금 이 지역으로 이렇게 길이 크게 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네. 보니까 가서 봤습니다. 그러셔요. 네. 그러면은 이 상공리 앞에 쪽으로 지금 이렇게 커다란 길이 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커다란 길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더 나려고 하고 있고,
네. 자, 저는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통은 이 상담 받으면서 팔아달라고 하면은 팔아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유하시라고 하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만약 팔아달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팔아드려도 될 정도로, 왜냐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는 팔아드렸으면은 사신 분이 이득을 보실 수 있어야 하잖아요. 네. 이쪽 지역 제가 보기에는 땅값 올라가는 게 금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팔아달라고 하시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연계해서 팔아드려도 뒤에서 오시는 분이 수익을 볼 정도의 그런 가치가 보이거든요. 네, 아깝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좀 급해가지고요. 급하셔가지고. 네네. 지금 가로등까지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거 그냥 이 지역이 그냥 이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바뀐다고 저는 예상이 되는 곳이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은 가능한데요. 네. 혹시 나중에 세미나 오셔서 이 매도하실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투자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해드려야지 전문가로서 그게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지역에 임야를 갖고 계시다면은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신 분이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좋게 봅니다. 이쪽 지역을. 저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셔요? 네. 그러면은 한번 세미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상곡리의 임야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했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지금 아깝긴 한데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고 전문가님도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정리하기 좀 아깝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임야, 토지 보유하고 계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매도에 대해서는 세미나 또 상담 오신다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와 상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방송 보시는 요 상황에서 02-2638-3954번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저도 평택시 한 10년 전에 네. 고정리에 삼성전자 들어온다 해서 개발돼서 산 땅이 있거든요. 그게 논이에요. 네, 네, 해창리 쪽인데 네. 지금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앞으로의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평택시 해창리라고 하셨는데요. 예, 자세한 주소 있을까요? 예, 평택시 고정면 해창리 1168-8번지입니다. 111? 1168-8번지요. 1168-8번지요? 네네. 네. 자,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의 토지입니다. 역시나 우리 시청자님도 보유하신 지 좀 된 상황인데 앞으로의 네네.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쪽 지역도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인데, 네, 지금 이쪽 지역은 10년 보유하셨다고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조금만 시간을 갖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덕 국제신도시 경계에서 그렇게 네. 멀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자, 200m, 300m면은 지금 고덕 국제신도시 보이고, 네,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제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파트 짓는 게 바로 지금 보유하신 곳에서 보인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 보여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네, KTX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같은 해창리여도
이렇게 네. 같은 해청료도 이 KTX선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안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보다도 훨씬 더 개발 효과 이런 거 밀려오는 거를 빨리 네.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다만 최근에 결국에 네.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이 기업이 할 때는 기업이 가끔씩 삼성전자가 세계 흐름이나 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 5공장, 6공장 짓겠다고 하던 계획도 축소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동안 진행되던 것들이 시들해지다 보니까 네. 이쪽 평택도 개발이 좀 시들해지고 있고요. 네. 자,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쪽이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네. 농지법이 풀려야 돼요. 네.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보유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사진만 봐도 논 바닥에 무언가 공사를 하거나 건물이 새롭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농지법 발의된 시점부터 이쪽 평택의 논 같은 데 개발되는 것들이 그 이후로 멈춰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국회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경제가 어려우면은 다시 풀어주고 경제에 막 과열되고 투기 활성화될 것 같으면은 억제하는데 그동안 너무 억제됐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경제 상황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개발을 다시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게 하려면은 그때는 다시 지방의 규제를 풀게 될 겁니다. 네. 얼마 안 남았으니 집값 떨어지거나 뭐 그런 뉴스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농지법 규제도 풀릴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네. 한 조금만 느긋이 기다리시고 농지법 풀릴 때까지는 농지법 풀리고 이쪽이 좀 더 개발될 때까지는 보유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봤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에 이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택, 용인 이쪽은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도 반도체 뭐 개발 뭐 이런 이야기들 들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논이다 보니까 일단 농지법 규제가 풀리는 것부터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지금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333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충북 청주시 송절동 토지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충북 청주시 송절동의 토지 그리고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요것도 결국에는 청주시 송절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2027년 8월 준공 예정이네요. 우리 시청자님은 여기 청주시 송절동에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토지도 있고 아무래도 아파트에도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토지 전망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아테라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질문이 총 2개인데요. 앞으로 좀 향후 전망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역이 지금 보시면은 이 일대 전체가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될 수 있었던 거 제가 이 청주에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쪽에 실제 하이닉스 공장 알바 노가다 뛰러 들어가 본 적도 있는데 자, 지금 이쪽이 이렇게 개발되는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SK 하이닉스 캠퍼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보다도 잘 나가는 게 SK예요. 그러다 보니까 SK 공장이 계속해서 청주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쪽이 오히려 용인보다도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격도 용인보다 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자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에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그리고 이쪽 지역은 그래도 저평가됐고 계속해서 인구가 서울하고 달리 충청도 인구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이쪽 청주 지역이 이 반도체 SK 덕분에 SK뿐만 아니라 LG도 있고 그 밖에 이렇게 산업단지 커다란 대기업 일자리들이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현상이 서울에도 그렇지만 구축 그리고 원래 구도심에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새로 아파트 지어지면은 올 수 있는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지금 그래도 많이 있고 지금 시절이 좀 안 좋아서 떨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쪽 지역은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급락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선방할 수 있고 위기가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보다도 이쪽 지역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저는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경제 위기 왔을 때 이쪽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빚이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해치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이 지역 일대에 또 토지도 보유하셨다면 토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선방, 토지 시장은 지금 선방하는 오히려 금이나 실버처럼 이제 그 바람이 안 불었다 뿐이지 해지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무언가 상승의 기대치나 혹은 그곳에서 땅을 심거나 뭔가 생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의 토지도 보유하셨다? 굉장히 투자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사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의 토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아테라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다. 그런 곳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충북 청주가 딱 그런 곳이죠. 그런 만큼 이 토지의 전망, 향후 전망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보다도 오히려 토지 쪽이 더 긍정적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금세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좀 연결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상담 세미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무료 상담 세미나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지금 궁금하신 점, 제가 진짜 지난주에 젊은이들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녀들의 앞으로 미래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연속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자녀들의 계획도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무료 상담이고 세미나니까요. 주저없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또 무료 상담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